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왼쪽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쉼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쉼표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입력을 하시든지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든지 빠른 방법을 동원하셔야 돼요. 엑셀하고 달라서. 자, 블럭 잡고 전체를 무슨 도둠 가운데 숫자만 블럭 잡아서 어디? 오른쪽.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특정 영역은 무슨 색깔? C 눌러서 어떻게? 색깔을 노랗게 칠한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그릴 때 블럭 잡고 L 눌러서 바깥쪽에, 이쪽도 바깥쪽에 두 줄로, 또 윗줄도 L 눌러서 바깥쪽에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합평균 구하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 메뉴에 가서 블럭 계산식 블럭 평균 해주면 평균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책에는 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두툼하게 돼 있죠? 보기 좋으라고 두툼하게 돼 있는데 뭐 두께는 상관없어요. 얇아도 되고 두꺼워도 되고 상관은 없고. 자, 그 다음 이 대각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C나 L 눌러서 대각선에 와서 대각선 모양 선 그려주시면 된다고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이제 그렸어요. 한 가지 못한 거는 뭐죠? 입력에 와서 캡션 달기. 그럼 표 1이라는 글자를 뭐 지워도 되고요. 블럭 잡아서 글자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도둠 오른쪽. 그 다음에 표에 가서 뭐 한다고요? 표셀 속성에 들어가서 여백 캡션을 위로 올린다 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25쪽, 26쪽, 27쪽에 설명 잘 돼 있으니까 순서는 상관없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로만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37쪽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 2010년, 9년, 8년, 그 다음에 문화행사, 교육, 청계천 아카데미, 즉 노란색으로 색깔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보시기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블럭을 잡습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블럭을 잡습니다. 그 다음 표에 가서 표 메뉴에 가시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어요. 하셨습니까? 누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차트가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자, 메뉴 잘 보세요.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파일 편집 보기 입력에서 도움말까지 중에서 열기 블록이라는 아이콘 하나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다 멈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차트 기능으로 들어왔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때 마우스를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한번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밖으로, 이 차트가 아닌 차트 밖으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콘들이 다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럼 차트 밖으로 나온 거고요. 이 차트 안으로 진입할 때는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안으로 또 들어가요. 해보세요. 차트 밖으로 나갈 때는 차트 밖을 클릭하면 되고요. 클릭하는 것도요, 보세요. 한 번 클릭하는 거하고 밖에 두 번 클릭하는 거하고 좀 달라집니다. 차트 밖에 있는 아이콘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젠 차트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개체 속성이라고 나오나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서식 지정하는 거 있었죠? 컨트롤 1번 누르면 되는 거. 그게 아래 한글에서는 주로 위에 있어요. 엑셀은 MS사 거, MS사.
MS 사건은 주로 아래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래 한글은 어떤 특성에 대한 속성을 보고 싶다, 꾸미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로 위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럼 속성 누를게요. 딴 거 말고요, 기본 항목에 와서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기본 항목에 와서 글자처럼 취급. 지금 여백 캡션에 있었죠? 아까 표가 여백 캡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에서도 오른쪽 눌러서 속성 들어갔더니 여백 캡션 할래나? 라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백 캡션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 차트에다가 캡션 안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기본에 와서 글자처럼 취급만 해주세요.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얘가 아래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요. 안 내려와도 뭐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차트가 저 위에 있었는데 문제 특성상 표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클릭했죠. 밖에 나갔다가 한번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차트가 아닌 데를 클릭했을 때는 아이콘들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차트를 한 번만 클릭하면 차트 속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보일 거예요. 마우스로 어떤 거를 클릭했냐에 따라서 메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자, 차트를 클릭하고 나면은 8개 점이 보일 겁니다. 8개 점을 옆으로 쭉 이용해서 옆으로 우리 엑셀에도 보면 8개 점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점이 나타나 8개. 그때 우리 뭐 했어요? 요 옆에 있는 거, 오른쪽 옆에 있는 중간 점, 이거를 이용해서 넓히세요. 얼마큼? 그냥 표만큼 쫙 넓히세요. 표만큼 넓히세요. 그럼 넓어졌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자는 거죠. 왜? 문제지도 표가 넓잖아요. 차트가 넓게 보이잖아요. 넓게 해주면 되지. 자, 이제는 37페이지 조건 볼게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구분별 2010년, 2009년, 2008년의 값만 이용하고, 두 번째 종류는, 셋째 제목은, 네 번째 제목 이외의 것은, 다섯 번째 기타 나머지는 안 했어요. 지금 1번만 한 거예요. 1번만. 그리고 얘를 크게 해놓고 하는 거지. 그러면 5번까지 다 해놓고 나서 크게 하면 안 됩니까? 그때선 안 이쁠 수 있으니까 미리 크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차트로 진입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 차트로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차트 안으로 진입했잖아요. 그렇죠? 자, 차트의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차트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법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예. 여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트에다 오른쪽 누르면 마법사라고 떠요. 예. 자, 차트 종류는 어떤 차트로 하래요?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이게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화면 밑에 나오죠? 지금 세로 막대 왼쪽에 첫 번째고, 그 중에 세로 차트 모양 선택을 했는데, 이 16가지 중에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차트를 클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엑셀처럼 어느 특정 계열의 값을 보이거나 그 다음에 가로 눈금선이 보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엑셀하고 좀 달리 나옵니다. 자, 처음 차트를 선택하고 다음. 자, 행인가요? 열인가요? 행과 열은 뭐를 가지고 비교해 보냐면은요, 법례하고 밑에 항목 보시면 돼요. 문화행사 교육 청계천 아카데미가 밑에 항목 축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과 열을 눌러보시면 바뀌는 거 있겠지 뭐. 행에다 놓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열로 해놔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똑같잖아요. 자, 다음 제목은요, 청계천 문화체험 현황. 제목을 여기서 쓰네요. 엑셀하고 약간 달라요. 그렇죠. 자, 항목축은 뭐라 그랬어요? 글자가 있는 데고. 갑축은 숫자가 있는 데고. 그렇죠. 근데 우리 갑축에 뭐라고 쓰여 있죠? 단위, 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값 37페이지. 지금 저 상단에 보면 제목, 축, 눈금선, 범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시험에는 제목, 즉 차트 제목, 그 다음에 갑축 제목,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제는 할 게 없네요. 더 이상 다음이 없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차트 조건인 종류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차트에다 오른쪽 누르고 마법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법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차트 종류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행인지 열인지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축 제목 입력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 해주시면 일단 모양새는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제목란 있지 않습니까? 제목란.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굴림, 진하게 12. 글꼴의 형태는 굴림이고 속성에는 진하게고 크기는 12. 자, 이제 배경에다가 선 모양 넣어줄 거 할 거예요. 자, 배경이라는 항목으로 와서, 배경이라는 항목으로 와서, 아까는 제목에 가서 글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배경에 가서 뭐 하래요? 선 모양을 어떻게 하랍니까? 선 모양을 한 줄로, 한 줄로. 그림자는 어떻게 하래요? 선택하래죠. 몇 포인트? 2포인트.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글꼴에 가서 굴림에 가서 12에 가서 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배경으로 와서 선 종류, 선 모양을 어떻게 하래요? 한 줄로 하래요. 굵기나 색깔은 명시가 없죠. 자, 그림자 하래죠. 그림자 몇 포인트 하래요? 2포인트.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 제목 이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 엑셀에서는 차트 영역에다가 선택하고 글꼴을 뭐 몇 포인트 정해주면 제목 포함해서 다 한꺼번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 제목만 다시 꾸몄죠. 근데 한글은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한꺼번에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글을 안 써요.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출력해야 될 때는 그냥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차트를 만약에 가져올 일이 생기면, 만들 일이 있으면 엑셀에서 불러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불편해요, 차트가. 자, 시험은 그냥 하래야지 뭐. 자, 보세요. 제목 이외라고 하는 거는 항목 축이 있지 않습니까?
얘 더블 클릭해서 굴림 10포인트 보통. 그 다음에 갑축 숫자 있잖아요. 숫자도 굴림 10포인트 보통. 그 다음에 항목 얘도 굴림 10포인트 보통. 범례도 굴림 10포인트 보통. 다 일일이 다 바꾸셔야 돼요. 수작업으로 바꿔보세요. 자 보세요.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선 모양이 줄이 쳐져 있네. 한 줄로. 얘를 뭐로 없음하면 어떻게 돼요? 없음하면 안 나오겠지 뭐. 엑셀하고 약간 혼동되는데 아래 한글은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웬만하면 다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조정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요 숫자 보이시죠? 숫자에다 오른쪽 누르면 축에 축 나와요. 갑축이라고 보이죠? 갑축 여기가 갑축이잖아요. 갑축을 선택을 해요. 자 비례로 갑니다. 엑셀하고 파워 한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 자동으로 꾸민다고 써있는 거를 해제하면 돼요. 최소가 0이죠. 최대가 얼마예요? 만이잖아. 만 맞죠? 눈금이 몇 개예요? 0에서 만까지 5개잖아. 그러니까 5. 속는 느낌이에요? 다시 숫자에다 대고 오른쪽 눌러서 축 갑축. 자 그러면 비례라는 항목이 있는데 비례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천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자동을 뺄 거예요. 우리도 엑셀에 보면 최대 최소 주눈금선 자동 되어 있는 거를 고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자체를 수동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자동을 빼고 0서부터 어디까지? 만까지 가는 거잖아요. 만. 맞죠? 근데 엑셀은 눈금을 얼마씩 가게 할 거냐, 2000씩 가게 할 거냐 이렇게 쓰는 거지만 아래 한글은 눈금이 몇 개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0에서 만까지 5개잖아. 2000, 4000, 6000, 8000, 만개 6개잖아요. 5개. 5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게 약간 달라요. 아까 제가 표 밖에 나가서 높이를 좀 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범례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범례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범례 이 숫자가 3줄이잖아요. 3줄. 하나가 이렇게 짜부러들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안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이게 짜부러들어.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높이면 되지. 이렇게 높이면 보세요. 낮으면 짜부러들잖아요. 이렇게 넉넉히 좀 높이를 해주면 3줄 다 보이겠죠. 자 책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책에 있는 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리잖아. 예, 책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책이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책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37쪽에 이렇게 만들라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모르니까 만들어줘요. 결과를 항상 보여줘요. 한 페이지 넘깁니다. 38쪽에 자 엔터를 눌러서 다음 줄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블럭 설정하죠. 아까 노란색 블럭 잡았죠. 그리고 표 메뉴에 가서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표에 가서 차트 만들기 했죠. 책에서는 뭐 하라면 요거 누르래. 요거 책 보세요. 책 38페이지 위에 동글뱅이 2번 오른쪽 끄트머리에 기본 도구 상자에는 차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나 같은 거예요. 자, 표에 가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3번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면 데이터 편집하지 마세요.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굳이 들어가서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편집을 하래요. 할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예전 저희가 시험 봤을 때, 저희가 10년 전에 IT 자격증 봤을 때는 편집에 들어가서 고쳐야 돼요. 왜냐면 노란색이 여기도 하나 나와, 노란색이 여기도 하나 나온다고. 그럼 중간에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블록을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차트를 만드는데 2007년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차트 여기는 엉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2007년 2006년이 있는데 2007년을 없애줘야 돼요. 불편하다고.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대로 굳이 데이터 편집 들어가지는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건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38페이지에 있는 3번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마법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법사 떴잖아요. 그 마법사에 들어가서 꾸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꾸미기 전에 얘를 밖에 나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에 가서 뭐 했어요?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랬죠? 그래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넉넉히 좀 넓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이 책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이 책에는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크기를 조절해라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여차하면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리 위치를 옮겨 놓고 나서 작업을 하자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 하고, 다음 들어가서 열인지 행인지 선택하고, 다음에 가서 제목 넣고, 항목 갑축 넣는 거 있잖아요. 갑축 넣는 거. 지금 차트 제목은 여기 넣는 거지. 제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위에 제목 들어가는 거고, 갑축은 갑축 들어가는 위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차트 제목하고 갑축을 넣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제목하고 갑축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꼴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12포인트 진하게 하고, 배경에 가서 선 종류가 있는지, 몇 포인트인지, 굵기가 몇 포인트인지, 2포인트인지 3포인트인지, 아니 그림자는 또 5포인트인지 2포인트인지 3포인트인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고 클릭해주면 뭐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목이.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목을 다 더블 클릭을 해서 굴림 10포인트 보통, 또 어떤 것도 더블 클릭해서 글꼴에 가서 굴림 10포인트 보통. 어느 게 보통인지는요, 마우스 갖다 대면 보통 모양 이렇게 뜨거든. 왼쪽이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보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일일이 다 하셔야 돼. 그리고 범례는 선이 그려져 있는데 선을 안 넣을 건지 넣을 건지 이런 것까지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차트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 4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완성하고 나서 차트의 크기를 조절했는데, 크기를 미리 조절해주고 하는 게 수월해요. 왜냐면 안에서 범례라든지 글자의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가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예 그냥 미리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테두리 선이 있는 거 없는 거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지장 없으니까는요,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요, 이 부분
여기 세로 눈금선 한번 보세요. 세로 0서부터 1000까지 0서부터 1000까지 뭐가 있어요? 눈금선이 보이시죠? 네. 그 눈금선이 우리 책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세로선 얇은 줄이 있는 범위 내에서 좌우로 짱짝 나왔어요. 좌우로 나왔다고. 제가 그림판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컴퓨터가 아마도 누가 이 컴퓨터를 장난을 쳤나봐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이 사라졌어요. 구름다리가 뭐야? 죽겠네. 그림판을 지워놨으니 어떻게 해? 아 여기 있나? 여기도 하나 있긴 있다. 자 보세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눈금이 하나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나온 건지 안쪽으로만 돼 있는 건지 양쪽으로 돼 있는 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시험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양쪽으로 선이 그려져 있죠. 그게 어느 시험에는 안쪽으로만 돼 있는 게 있고요. 어느 시험은 바깥쪽으로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눈금선을 더블 클릭해 보실래요? 여기 눈금선. 아까 이 1000, 2000, 3000, 4000 하는 거는 숫자에다 오른쪽 누르고 축 갑축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해당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눈금이라고 있네. 눈금. 얘가 안쪽 그러면 어떻게 돼? 안쪽 그러면 안에만 생겼고 눈금을 바깥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눈금이 없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금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금이 양쪽에 있잖아요. 가운데 좌우로 있잖아요. 이것도 보셔야 된다고. 시험 문제 안쪽으로 하세요, 바깥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내고요. 뭐라고 한다? 기타 자세히 나머지 사항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쫙 보고 얘는 좌우로 삐져나와 있네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꼭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 거니까는요 45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는데요. 입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셨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블럭 잡으시고 차트 만들죠. 차트가 밖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차트 밖을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서 뭐해라? 글자처럼 취급 내려온다 그랬고요. 그럼 펼치세요. 그리고 차트 이제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뭐한다? 마법사. 이때 무슨 데이터? 묶음 세로 막대형. 다음 나라가 밑에 나와있네요. 다음 제목은 뭐라고요? 유비쿼터스 교육사업 투자 현황. 유비쿼터스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면 되고 갑축에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가로 열고 단위가 한 칸 띄고 억 한 칸 띄고 달러. 자 확인해주면 답 나왔죠. 그랬죠? 자 이제 제목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글꼴에 가서 궁서 몇 포인트? 12포인트 진하게 굵게 해주고요. 배경에 선을 한 줄로 그림자는 어떻게? 2포인트 됐고요. 그 다음에 억달러 여긴 궁서 보통 10이네요 궁서 10포인트 보통. 이 숫자도 궁서 10포인트 보통. 그 다음에 항목축 글자도 궁서 10포인트 보통. 범례도 궁서
10포인트 보통 얘가 커지는 바람에 여기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건 있어요. 이제는 이 숫자 바꿔 준다 그랬죠. 오른쪽 눌러서 어떻게 한다? 축 갑축. 그러면 비례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0에서 얼마로? 8배. 눈금은 몇 개? 4개. 올라왔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범례 가서 뭐 하면 돼요? 테두리 선만 빼주면 되겠죠? 테두리 선만 빼주면 이상이 없겠죠. 여기까지 한 게 이 차트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교재 52쪽에 나와 있는 수식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문제 번호는 3번이고요. 3번 밑에다가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수식 문제 1번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적당히 좀 띄워주시고 문제 번호 2번 들어가고 한 칸 띄우고 수식 2번 문제가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식 1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수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옆에는 약간 어느 정도 간격만 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식 2가 들어가면 되고. 문제 번호 보시면은 52페이지 상단에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다음에 수식이 보이죠?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죠? 뭐 두세 칸만 떨구면 됩니다.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다음에 수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참고로 57쪽에 보시면 57쪽, 58쪽, 59쪽 보시면 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24가지 수식이 보일 텐데요. 이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안 나와도 이거면 다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출제가 된다고. 이것도 어렵게 내려면 한두 끝도 없어지는데 쉽게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수식란에다 입력을 할 때는 입력 그 다음에 개체 수식 가시면 fx라고 나오죠. 저 상단에도 보면 아까 그래프 출력하는 거 옆에 보면 fx라고 있어요. 특수문자 사이에 어디인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예, 이걸 이용하면 수식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약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 쉬우라고. 자, A는 B 더하기 C 빼기 2B 코사인 A 코사인 A는 뭔 수식을 이따구로 썼을까? 여기다 제곱 들어가야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 코사인 A 그 다음에 요 코사인 A 사이에다가 화살표, 양쪽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 는 다음엔 분수식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걸 안하고 그냥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것만 쓴 거예요. 코사인은요 그냥 코사인이라고 쓰면은요, 이렇게 코사인이라고 쓰면은 지가 알아서 넘어지든 똑바로 쓰든 알아서 가요. 자, 이거를 수작업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 다음에 요 상단에 보면 제곱 글자가 있고 옆으로 나와서는 B 제곱 더하기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쪽에 더하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C 제곱, 그렇죠? 빼기. 이렇게 일일이 쓰시려면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A는 B 더하기 C 빼기 2B 코사인 대문자 A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그냥 키보드로 보이는 대로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A하고 는 사이에다가 커서를 두고
저 상단에 보시면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거 보일 겁니다. A 위에 네모난 게 위로 가 있으면 위첨자고, 첨자는 뭔지 아시잖아요. y제곱, b제곱 뭐 이런 거 쓰는 거고. 자, 그 위첨자 클릭하고 숫자 2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안 하죠. 저도 계산 못 합니다.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요런 첨자 문자를 쓰기 위해서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기능들을, 자, 그 다음 EB 코사인 A와 코사인 A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네. 더하기 빼기 옆에 보면 화살표들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있네. 골라 쓰시면 돼. 자, 그 다음 분수식 들어가잖아요. 분수식은 네 번째 거, 위첨자, 아래첨자, 뭐 장식기호 옆에 분수식이라고 있어요. 분수 클릭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B 더하기 C 빼기 A 이렇게 쓰고, 거기다 여러분이 첨자 쓰시면 되지 뭐. 첨자 E, B, C. 이거 그림 맞추는 거예요. 그림 맞추는 거니까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1번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다 입력이 마치셨으면 밖으로 나가는 기호가 하나 있을 겁니다. 끄트머리 오른쪽 끝에 문을 열고 나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밖으로 나가고요. 얘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하면 다시 수정 모드로 들어옵니다. (1번) 문제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2번 문제는 약간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렵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식 들어가서 보세요. 먼저 좀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분수식 설치하고 C,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는, 또 분수식 하나 들어가고 위에는 또 밑에는 A 빼기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시든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요 밑에 보시면 루트라는 기호가 나와 있죠. 루트 기호, 루트. 여기다 A 쓰는데, 자 보세요. 제가 더하기를 어디다 쓰는가 보세요. 더하기를 A 바로 옆에도 더하기를 쓰니까 루트도 씌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A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가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방향으로 오른쪽을 살짝 가면은요 루트 밖으로 나가요. 루트 밖으로. 이때 누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다가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달라지죠. 그렇죠? 위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지정해 줄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마우스로 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키보드로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더하기 빼기 기호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루트 B. 근데 여기 보면 요거는 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 몇 제곱근을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돼요. A, 루트 A잖아요. 앞에는 뭐 루트 A에 3제곱근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그냥 앞에는 안 써도 돼요.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요 위에는 C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루트 A가 하나 들어가겠죠. 루트 A가 들어가고
그 옆으로 삐져나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b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식이 보시다시피 책에 있는 문제를 제가 입력을 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문제랑 약간 좀 다르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루트 안에 들어있느냐 루트 밖으로 나갔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여러분이 주의 있게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화살표를 움직이면은 눈도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는 것보다는요, 키보드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루트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느냐 루트 밖으로 나가서 하느냐 하는 거니까는 방향 표시 있죠, 좌우 화살표 키보드에. 예, 그걸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였다가 루트 밖으로 삐져나가면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커서가 루트 밖으로 나갔는지 루트 안에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위치 파악하시고 기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알파벳 글자는 다 써주시면 되고, 괄호나 더하기나 빼기나 넣는 키보드로 해주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통합 기호들은 키보드에 없으니까 위에 있는 기호 목록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분수식이 들어있는 건 반드시 분수식을 먼저 써놓고 명령을 걸어야만 돼요. 점이요. 점이 어디 있을까요?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점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
A, B 점이 어디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데요? 선생님 알파벳 위에 줄 긋는 건 어디쯤 있어요? 어디에? 몇 번 문제가? 2번이요. A, B 위에 줄 긋는 거 3번. 이게 세 번째 거? 화살표?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줄간 아 이거? 이거는 알고서 기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찾아요. 이건 수학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막 싫을 것 같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58쪽 57쪽에 2번 3번 첫 번째 1번에 2번 A, B 하고 나온 거 있죠? A, B 위에 작대기 거진 거 그거 해보시고 58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거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는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세 번째 첫 번째 문제 보면 괄호에 A, B, C 괄호에 P, Q, R 이건 행렬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하고 그 8번 문제 완전 정복 8번에 네 번째 그니까 아래쪽에 네 번째죠. 첫 번째 문제 보면 괄호 속에 A, B, C, D, F 들어간 거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 완전 정복 9번 문제에 2번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의 3승은 해갖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괄호가 길게 2분의 1 N의 N 플러스 1에 괄호 닫고의 제곱 이렇게 써있죠? 그거 그 다음에 11번 문제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1,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A의 경렬 문제 그거. 그 다음에 12번 문제의 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되어 있는 거. 알파에서 베타. 그 인테그랄 기호야 뭐 찾는 건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좀 특이한 기호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테니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되는 것만 일단 연습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완전 정복 5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루트 A의 제곱은 이때 제곱 표시는 어떻게 해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는을 쓸 때 어디서 는을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곱에다 쓸 거냐 아니면 여기 루트 안에다 쓸 거냐, 루트 밖으로 나가서 쓸 거냐. 루트 밖에다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양쪽에 A, 그러니까는 이거 절대값 A라는 얘기라고 쓰는 거죠. 절대값 A요. 요 기호는 엔터 위에 보시면 화폐단이 붙어 있죠. 화폐단이 붙어 있는 거 보면 위에 이렇게 쭉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로선이. 쉬프트하고 화폐단이 찍으면 돼요. 쉬프트하고 화폐단이 이렇게 찍혀요. 화폐단이 위에 있는 글자가 수직 세로 버티칼, 버티칼 바라고 하죠. 버티칼 바. 바가 작대기인데 보통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얘는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칼 바라고 읽고요. 는 요거는 키보드에는 얘를 누르시면 안 돼요. 키보드는 얘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첫 번째 항목이 쭉 보이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세 번째 건가요? 세 번째 거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경우 확인하셨어요? 그럼 딱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다가 A 마이너스 A 그거 하나 갖다 어떤 건지 확인하셨어요? 여기 조금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자, 먼저 루트 A의 제곱 는 절대값 A 절대값. 이거는 엔터 위에 있는 거 보시면 화폐단위랑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이 기호는 그냥 우리 키보드에 있는 이 기호가 아니라 두 줄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어딘지 누르셔서 이거 누르시면 돼요. 어떤 건지 다시 보세요. 이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각각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A 옆에 괄호가 있으면 이렇게 쓰지만 A하고 괄호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써주시면 돼요.
완전 정복 7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왼쪽 거 A, B, C 있죠? 그냥 괄호 열고 A 쓰고 B 쓰고 C 쓰면 될까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쓰셔도 되겠지만 원래는 여기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 괄호 있어요. 괄호. 근데 그 괄호가 무슨 괄호냐면은 아까 그 경우라는 거 옆에 보시면 네모 9개짜리 있는 거 있어요. 네모 9개짜리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누르셔서 괄호 있는 거 하나 있죠. 괄호 있는 거. 근데 두 줄 2칸짜리가 있고 세 줄 3칸짜리가 있는데 세 줄 3칸짜리 선택해 보세요. 세 줄 3칸짜리. 근데 얘는 우리 축은 지금 한 줄이잖아요. 칸은 3칸은 맞는데 줄이 3줄이 아니라 한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그 모양에 가서 다시 그곳에 가면 끄트머리에 파란색 아랫줄에 흰색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파란색에 보시면 가로로 돼 있던 세로로 돼 있던 파란색이 얘는 추가. 밑에 보면 흰색이 가로가 흰색 세로가 흰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즉 줄이 칸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가 삭제예요. 그럼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세 줄인데 한 줄로 줄여야 되니까 줄 모양의 흰색의 줄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주면 줄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여기다가 사실은 쓰는 겁니다. PQR은 어떻게 쓸까요? PQR은 똑같아요. 아까 세 줄 3칸짜리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칸을 제거해야죠. 칸을 제거해야만이 예, P, Q, R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AP 더하기 BP 더하기 CR은 어떻게 써야 돼요? 본래 AP 더하기 BQ인데 뭐 글자가 오타가 나도 상관없지 뭐.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까 똑같이 쓰시고 얘는 자세히 보시면요 칸이 5칸이에요. 그 줄은 없앨 거고요. 줄은 없앨 겁니다. 이렇게 5개인데 AP 옆에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BP 옆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C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표시나 이게 그러면 잠깐만요. A 괄호 제가 키보드로 그냥 키보드에 이거는 키보드로 괄호 열고 AP 한 칸 띄고 더하기 한 칸 띄고 BP 한 칸 띄고 더하기 한 칸 띄고 CR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거야. 이렇게 그놈처럼 생겼네. 그냥 키보드로 써도 되죠. 뭐 줄 5개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하셔야 돼. 그냥 이거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괄호 열고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한 칸 띄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거만큼은 행렬로 꼭 쓰셔야 돼. 행렬이 아니면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사실은 행렬인데 그냥 제가 키보드로 하나씩 건너뛰면서 썼거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가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저거는 그냥 키보드로 쓰면 되겠다 하면 쓰시면 돼요. 근데 위아래로 늘어나는 거 있잖아. 늘어나는 거 이거는 키보드로 안 늘어나니까 그때는 위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꼭 쓰셔야 되지. 예. 아까 이거처럼 이거 얘도 일반 키보드를 못 늘리잖아요. 위아래를. 그때는 요거를 써줘야 되는 거지. 얘를 써야만이 늘어나는 거고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완전 정복 9번에 있는 두 번째 문제에 그 높은 괄호 있잖아요. 높은 괄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 여기 보면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 요거
요 괄호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아, 이거 틀렸다. 여기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괄호 있지 않습니까? 이 괄호는 키보드에 있는 괄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늘어나는 괄호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괄호는 얘는 키보드에 있는 괄호지만 이 끄트머리 좌우에 있는 거는 뭐로 이렇게 기능에 있는 늘려주는 괄호로 써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해 안 되시면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다 맞춰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두 번째 거 있잖아요. 11번 문제 두 번째 거. 11번 문제 두 번째 거 A 마이너스 1승은 하고 돼 있는 거, A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 거기도 보면은 그 두 줄 괄호에 A, B, C, D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기능을 이용하는 거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요거로 쓰시면 돼. 요거 이거로. 이걸 이용하면 여기는 D, 여기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C, 여기는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괄호 속에다 쓰는 거고, 마지막 문제는 그 괄호가 아니라 뭐다? 이 행렬에 관한, 행렬에 두 줄 두 칸짜리 괄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용하는 거라고. 이것만 해주시면 여러분이 이 모양만 맞춰주실 수만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숙제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문제를 꼭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시고, 그래야 제가 어느 분은 또 어디가 안됩니다 됩니다를 알려주셔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는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